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레빗 아키텍처를 가르쳐줄 강사 원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분위기 옳지 않아요? 자, 박수 치셨나요? 대부분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딱 인사를 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딱 굳어 있어. 어떡하지? 이런 반응 옳지 않아요. 이럴 때는 열렬하게 환호해주는 박수가 필요해요. 박수 치시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쌤이 이름을 그래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할게요. 강사 원호식. 자, 우리 그냥 이름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원호식 쌤. 자, 이게 편해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볼게요. 선생님은요, 지금 한라대학교에서 건축학부, 그래서 건축과에서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디자인, 인문 기초, 이렇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가르치고 있고요. 자, 빈케어 교육연구소, 자, 주식회사죠. 빈케어 교육연구소 대표. 자, 회사의 대표가 전문가죠. 네. 빈케어 교육연구소 대표이사로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 꿈나무, 건축 꿈나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실무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빗 중요해요. 자, 쌤이 우리 빈케어 교육연구소의 교육 영상 강의가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름 다 아시고, 자, 우리 빈케어 교육연구소에는 이렇게 강의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이제 막 배워 레빗에 대해서. 그래서 입문과정 레빗 아키텍처 러닝 해서 입문과정이 있어요. 입문.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실무과정인데 실무.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레빗 아키텍처 트레이닝 파트 1 해서 실무과정인데 여기 패밀리 있어요. 패밀리. 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그 패밀리.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실무. 두 번째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입문 단계는 자, 레빗이 갖고 있는 자, 기본적인 아주 많이 사용되는 전반적인 기능을 실무 프로젝트로 위주로 해서 배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실무 과정은 패밀리 배운대. 그러면 실무 두 번째 과정은 도면화 들어간대요. 도면화. 그리고 공동작업 들어간대. 자, 이런 게 하이라이트 돼서 키포인트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쌤이 우리 홍보 책사 있죠? 자, 디자인. 자, 우리 입문책하고 똑같죠? 딱 열어보면 커리큘럼 들어있어요. 자, 딱 봤더니 끔찍해. 여러분들 이거 딱 보니까 막 얼어버리죠? 네, 걱정하지 말아요. 쌤이랑 같이 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안에 딱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 보니까 뭐 굉장히 뭔가 많아 보여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자,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2006년. 때는 흘러 2006년이래요. 2006년. 국내 BIM이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한 그때 쌤은 실무를 했었고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작년까지. 그래서 2013년까지 데이터를 다 방대하게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레빗이라는 것을 건축을 표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를 했고요. 학계 논문도 냈고 그러면서 우리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쌤이 책자랑 좀 할게요. 절대 파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입문 러닝 과정의 입문책. 이 입문책은 실무 바탕으로 되어 있죠. 실무 프로젝트 바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보시면
실무 과정 이상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패밀리에서 레비 아키텍처 트레이닝 1 딱 봤더니 패밀리 우리 사용자가 남들이 만들어준 패밀리 갖다 써도 돼요. 하지만 당장 난 급해. 그럼 만들어 써야 돼. 그래서 기본적인 패밀리 만드는 법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이라이트 세 번째 책이죠. 자, 레빗의 모든 기능을 여기서 다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작업과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그런 웍셋, 그리고 템플릿 정리 이런 것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오, 벌써부터 막 기대되죠? 그래서 오늘 급해갖고 오늘 당장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선생님 수업을 받게 된 아주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함께 그 본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자고요. 그래서 쌤이 싹 다 지우고요. 본질, 넌 무엇이냐? 자, 그러면 본질. 자, 이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고요. 난 레빗 배우러 왔어. 근데 우리 REVIT, 레빗, 얘 배우러 왔어. 자, 근데 얘 본질이 따로 있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책 좀 볼게요. 책 딱 보니까 목차 있고요. 인트로 있고 딱 넘어가서 6페이지 보니까 What is beam 해갖고 나올 거예요. 도대체 빔 너 뭐니? 하고 해서 이렇게 텍스트로 쭉 있고 그림도 있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얘 읽으면요, 사실 여러분들 머릿속에 팍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강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책을 조용히 혼자서 정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머릿속에 팍 들어올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 본질이 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우리가 하는 거는 건축이에요. 건축. 자, 건축한대요. 자, 건축. 그동안 우리 잘 해왔어요. 근데 자꾸 요즘에 와서 BIM 이래요. BIM. 자, BIM 이러는데, 다 알아요, 요즘엔. 자,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하고 하는데, 정확하게 뜻을 보니까 여러분도 잘 몰라요. 자, 우리 B 뭐죠? B, U, I, L, D, I, N, G. 딱 해서 우리 건축이래요. 그리고 Information. 자, 정보래요. M. 자, 여기서 막히죠? 자, 여러분들 모델링을 한글로 직역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대부분 꿀먹은 벙어리 마냥 말똥말똥 눈만 뜨고 있죠. 우리가 영어를 한글화 해서 계속 모델링 이러다 보니까 얘 한글 뜻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쌤이 정의해 줄게요. 자, 객체화. 뭔가 이렇게 생긴 것을 만드는 과정이래요. 객체화. 근데 건축 정보 객체화, 정보 모델링 뭐 이렇게 쓰는데 뜻은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뜻은 잘 몰라요. 그래서 쌤이 얘를 이제 싹 나눌 거야. 도대체 얘가 어떻게 해서 생겨 먹었는지, 어디서부터 튀어나왔는지 볼 거예요. 자, 우리 먼 과거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쌤이 1세대라고 정의를 하는데 1세대. 자, 먼 과거예요. 이제 설계를 하고 설계했던 사람이 시공까지 다 했어. 근데 너무 불편해. 혼자서 많은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분업을 하게 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그래서 A는 설계한대요. A 설계. 그리고 B는 시공한대. 이렇게 해서 분업이 됐어. 그러니까 좀 할만해. 혼자 다 했을 때보다 살 것 같아. 그래갖고선 잘했어. 근데 항상 사람 대 사람이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에 뭔가 혼란이 오기 시작하죠. 뭔가 안 맞아. 자, 왜 안 맞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A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우린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디어. 머릿속에 들어있는 창의적인 생각. 아이디어. 설계도 아이디어예요. 그 생각을 이제 B한테 전달을 시켜야 돼. 자, B. 그래서 A의 아이디어가 B한테 가. 자,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 덩어리, 설계를, 디자인 정보를 B한테 딱 전달을 해. 근데 전달하는 게 텔레파시가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정보의 전달의 도구를 우리는 언어, 그 말로 했다는 거예요. 자, 말. 자, 말. 우리 홀스 아니에요. 말이에요. 자, 딱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이래 해서 이렇게 생겼어. B. 그래?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 딱 하고 B가 돌아섰어. 딱 시공하러. 그래서 만들어줬어요. 자, 딱 만들었어. 딱 해서 A가 띠 가서 얘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치밀어 오르죠? 왜죠? A가 생각했던 그 머릿속에 들어있던 정보가 그대로 구현되지 않았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내가 설명한 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잖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던 말이 어떻게 돼요? B라는 사람은 야, 네가 설명할 때 이렇게 했어. 서로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치고받고 싸워. 그래서 피 터지게 싸우죠. 이때부터 설계사와 시공사의 대립관계는 시작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A랑 B랑 설계하는 사람이랑 시공하는 사람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돼. 트러블이 딱 나타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맨날 싸워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체계적인 방법,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건지 생각을 하게 돼요. 치고받다 보니까 미운 정도 들죠. 그래서 자, 말로 하지 말자. 우리가 말로 하니까 자, 말이라는 언어의 지속력, 자, 정보의 지속성이 매우 현저히 떨어지더라. 빠른 전달 효과가 있지만 정보의 지속성은 떨어지더라. 옛날에 우리가 정보를 말로 했을 때 요즘 같은 경우는 얘를 다 녹음을 떠났겠죠. 근데 그게 불가능했던 시대에는 정보 지수율이 떨어지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얘를 뭐로 해보자? 글이라는 텍스트 정보로 한번 써보자. 싹 하고 진화돼. 말보다는 글이 낫지 않겠냐. 그래서 텍스트로 쫙 설명을 해. 그랬더니 A라는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 정보를 글로 다 써. 자, 시공해. 딱 B한테 줬어. 빼도 박도 못하죠? 해야 돼.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글이라는 거.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인 자가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글이라는 언어의 특성은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해석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대요. 해석을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그 해석 잘못한 게 절대적인 게 아니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A랑 B는 또 싸워. 야, 글로 썼더니 똑같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답이 안 나와. 그래갖고 사람들은 머리를 많이 쓰게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딱 해서 자, 생각해낸 게 처음에는 말이었어요. 말. 자, 글. 그래서 그러지 말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걸 만들자. 그래서 그림. 자, 세모, 네모, 동그라미로 건축을 표현해보자. 자, 사람들은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고 비효율적이니까 얘를 체계적으로 건축을 한번 이렇게 세모, 네모, 동그라미 써서 기호화시켜보자.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그림. 자, 그래서 우리는 건축을 표현하는 것, 이것을 약속이라고 하죠. 자,
이럴 때는 세모 쓰고 저럴 때는 네모 쓰고 약속을 하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되니까 하나의 매뉴얼이 만들어지게 돼요. 가이드라인이죠. 그러니까 이거 기존 체제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이구나. 사람들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고 얘를 지속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켰어. 그래갖고 오늘만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거 뭐죠? 결국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도면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먼 옛날부터 우리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거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건축 표현을 어떻게 하면 자, 효율적으로 할까? 효율적으로 할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죠? 자, 그래서 쌤은 건축 언어. 자, 건축 언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말보다는 글이 낫고 글보다는 그림이 낫다. 그래서 건축 언어의 진화의 최종 형태가 뭐다? 도면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도면이 발전이 됐고요. 자, 얘는 언제까지나 손으로 그리는 세대,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이 돼서 현대에 와서 거의 다 정립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자, 어느 날 딱 보니까 변혁기가 찾아와요. 1세대 딱 1세대라고 정의 짓는 변혁기가 찾아와. 그게 뭘까요? 자, 2세대가 등장했는데 그 기준 자, 여러분들이 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뭐가 등장했죠? 자, 바로 얘가 나왔어. 컴퓨터가 나왔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컴퓨터 얘가 어마어마하게 큰 변혁기를 갖게 됩니다. 왜죠? 자, 이때는요 우리가 똑같아요. 자, 손으로 그렸어. 손으로 도면을 자, 창출했어. 손도면. 근데 컴퓨터가 등장하니까 더 이상 손을 쓰지 않아요. 컴퓨터가 해줘. 뭐? CAD라는 프로그램이 자, CAD 프로그램이 손을 대신하게 돼. 자,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게 있어요. 자, 한 80년대 초, 빠르면 70년대 말, 이럴 때, 자, CAD라는 프로그램이 딱 나왔어. 근데 사람들은 다 손으로 했던 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CAD 프로그램을 환영을 했을까요? 아니면 뭐 저런 거 아직은 안 돼. 이랬을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유지했던 안정적인 손으로 하는 체계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래서 CAD는 초창기 찬밥이었어요. 엄청나게.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이 손도면을 안 치고 CAD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쌤은 얘를 체계의 변환이라 해요. 체계의 변환. 자, 일로 넘어왔어. 점프. 그래서 체계의 변환. 자, 처음에는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는데 홀랑 바뀌었어. 물론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CAD, 도면 DWG로 모든 걸 납품하겠다라고 강력하게 한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손으로 그렸더니 수정 작업이 너무 힘들어. 근데 CAD로 딱 그려 놓으면 수정이 편해. 출력도 편해.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사람들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 CAD로 하는 게 더 좋다고 많이 생각했던 계기가 있었죠. 그래서 체계의 변환을 걷고 2세대에 와서는 CAD로 발전이 돼요. 근데 똑같아요. 이때도 우리가 네모난 거 이때 자, 얘 x, y 자, 그래서 얘 면적 단위값 자, 똑같아. 그래서 미터 제곱에 정보를 담을 수 있었어. 2D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2D. 근데 여기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체계는 바뀌지 않았어. 단지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인 CAD로 그린다는 거. 똑같아 얘도.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양은요. 이렇게
2D 기반으로 미터 제곱의 양만 담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이죠. 지금 우리가 있는 시점이 바로 새로운 체계의 전환이에요. 자, 3세대. 자, 우리가 얘를 BIM이라고 하는데, 3세대 보기 전에 잠깐 이 중간 세대가 있긴 있어요. 이게 뭐냐면 only 3D. 자, 여기 딱 있어, 중간에 3D. 자, 여러분들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라이노 3D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 자, 2D로 하다 보니까 정보를 이렇게 3차원으로 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3차원으로 봤으면 좋겠다 해갖고 나온 게 스케치업과 라이노 같은 프로그램이 존재하게 돼요. 2D로 하다 보니까 정보 전달이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나왔어. 근데 얘네들은 단지 일회성적인 그것뿐이에요. 단지 내가 3차원을 보기 위해서 3D를 만드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도면을 구축하고 이러는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물량 정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현대 건축물들은요, 예전에는 박스 형태로 됐지만 이제는 비정형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2D로 하는 게 한계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BIM 도구, 그래서 레빗 같은 거, 그리고 아키캐드, 그리고 디지털 프로젝트,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얘네들은요, 3차원적으로 처음부터 다 건축물을 디지털 공간에서 만들고 도면은 추출해요. 애초부터 3차원적인 오브젝트, 객체를 구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점이 있어요. 자, 1세대, 2세대 때는 손으로 그리냐, CAD 프로그램 그리냐, 똑같은 미터 제곱의 정보의 양을 담을 수 있었지만 3세대 넘어와서 빔 체계에서는 애초부터 만들어지는 거는 이런 거예요. 3차원적인 3D 3차원 이상의 정보로 구축을 한대. 애초부터 처음부터 얘는 3차원인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 내가 필요한 평면이 있어. 딱 필요한 평면이 있대. 얘는 추출한대. 추출. 내가 3차원적으로 먼저 구축을 하고 필요한 도면은 싹 뽑아온대. 얘 때는 창출이었어. 얘도 창출이죠. 그리고 얘는 추출인 거야.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도면을 추출할 수 있대. 그래서 정보의 양을 보니까 1세대, 2세대는 미터 제곱, 얘도 미터 제곱. 하지만 얘는 가로, 세로, 높이값. 그래서 부피의 값 미터 세제곱의 정보의 양을 담을 수 있대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국내 2006년도에 이때 BIM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얘는 아직 아니야. 얘는 너무 앞선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찬밥,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때 하고자 했던 1세대들이 BIM 1세대들이 찬밥 신세를 많이 쳤죠. 심지어는 밥을 못 먹었다는 그런 과거가 있었고요. 지금은 바로 이 시점이죠. 쌤이 아까 1세대에서 2세대 체계 변환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 정말 거짓말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이 손도면 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캐드를 썼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지금 빔도 똑같다는 얘기죠. 이 체계 변화는 이렇게 갑자기 또 뛸 거예요. 자, 어느 날 갑자기 뛴대. 벌써 우리나라도 2006년 7, 8, 9, 10, 11, 12, 13, 14. 벌써 8년이나 지났네요. 쌤이 2006년부터 BIM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으나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쳤어요. 그래서 약 2년 동안 2008년도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그제서야
2008년 국내 되니까 2008년 되니까 국내 대기업 자 대기업에서 BIM 알아보겠대 하겠대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름 되면 다 아는 그거 S, D 뭐 이런 데 있죠. 근데서 막 했어. 선생님도 심지어는 파일러 프로젝트로 5천억 공사 2개나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아무도 다 모를 때예요. 맨 땅에 헤딩해가면서 앞서 나간 사람은 빨리 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 외국 자료를 보면서 해야 됐던 그 시절. 그래서 방향성이 있어요. 자, 쌤은요, 진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렇게 가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여기 막혔어. 또 돌아. 막 이렇게 와. 막 이렇게 겁나네. 가는 길이. 그래서 딱 막혀. 이렇게 힘들게 왔어.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막힌 부분에 대해서 이런 데서 노하우가 생기죠. 자,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하지 않고 현재까지 왔더니 이런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가 나와요? 딱 이런 올바른 단방향으로 가는 교육의 길이 나오겠죠. 교육. 자, 쌤은 이렇게 했지만 지금 막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쌤처럼 막 돌아가면서 맨 땅에 헤딩해 가면서 이렇게 얘를 배우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쌤이 다 정리를 했어. 얘에 대해서 이렇게 갔을 때 가장 효율적이다. 자, 그래서 빔케어 교육연구소에서는 3가지의 책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입문, 실무 1, 실무 2 책이 나왔고요. 잠깐 쌤이 이 얘기를 했는데, 자, 2008년, 국내는 2008년부터 스타트라고 생각하고요. 현재까지 이렇게 됐어요. 근데 2012년 벌써 지났으니까 과거의 얘기예요. 2012년, 자, 이때 정부에서 자, 500억 공사 BIM을 하겠대. 500억 공사 이상에선 BIM 하겠대. 벌써 지난 일이죠.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이제. 뭐가 중요해요? 딱 해서 2016년. 이때가 중요해. 자, 2016년. 이거 뭘까요? 아직 미래예요. 2016년이 되면 나라에서 실행하는 모든 공사에 BIM 적용 의무화. BIM 적용 의무화. 큰일 났다. 2016년부터 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BIM으로 하겠대요. 물론 해외에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선진 국가들에선 벌써 80% 이상 BIM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안 하는 주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나라에서 강압적으로 시켜서 하는 건 아니에요. 뭐예요? 건축 설계자나 시공자나 감리나 감독이나 발주처나 BIM을 했을 때 뭔가 플러스 알파 득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단계 못 왔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강압적으로 2016년 되면 BIM을 의무화 적용시키겠대요. 지금 싱가포르나 이런 데 난리 났죠.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라에서 움직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좀 느려요. 쌤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BIM,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는데, 자,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자, 시작. 건축의 시작. 자, 그래서 디자이너의 머릿속이겠죠. 아이디어 창출. 그래서 설계라고 보고요. 자, TTT 와요. 설계자가 이 정도에서 설계자 시공사한테 딱 납품을 해, 도면을. 그래서 자, 시공자는 열심히 건물을 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만들어, 건물. 딱 만들어서 우리 주인, 고객님이 잘 써요. 그래서 언젠가 미래에 건물이 이제 자기 역할을 못해. 낡고 힘들어.
그래서 건물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자, 예, 폐기된대. 자, 시작부터 폐기되는. 자, 이 전체 있죠? 그래서 우리는 B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 자, 우리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 동안. 자, 얘가 빌딩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설계면 설계, 시공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딩의 의미는. 그래서 건축물의 시작과 폐기되는 그 전체의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빌딩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설계사는 정보를 구축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가상 공간에서 미리 디자인을 딱 해서 구체화시켜서 정보를 딱딱 넣어놔. 정보를 구축하래. 그리고 시공사에선 그 정보를 각 층마다 필요에 따라서 진짜 스킨, 마감이나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더 다뤄요. 그래서 설계 단계의 정보, 그래서 우리는 LOI라고 그래요. 그래서 LEVER, Level of Information. 그래서 LOI 1번. 아직은 첫 번째 단계래. 근데 시공으로 넘어오니까 기존의 정보를 받아갖고 좀 더 업데이트 시킨대. 그래서 LOI 2번, 레벨 2라고 하죠. 그래서 Level of Information 이렇게 쓴대. 그래서 정보는 어떻게 돼요? 계속 진화되죠. 그리고 건축주 사용하다가 하자가 생겼어. 아니면 뭔가 리노베이션을 했어. 리모델링 했어. 이러다 보면 왜 애초에 갖고 있던 정보가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리비전해. 바꿔서 정보를 기록을 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LOI 세 번째 단계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게 돼요. 그게 최종적인 형태는 여기에 와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설계 단계의 정보, 시공 단계의 정보, 그리고 사용자 단계의 정보. 그래서 우리는 이 정보들의 모든 것들을 information. 자, information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모델링. 모델링은 뭘까요? 모델링도 사실 답은 나왔죠. 자, M. 자, 모델링은요, 설계 단계, 시공 단계, 건축주 단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 안에서 가상 공간 안에서 미리 건축을 구축. 미리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설계 단계, 시공 단계에서 가상 공간에서 내가 지어볼 거면 미리 만들어 봐.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체크를 해. 뭐가 잘못됐네? 체크를 해. 그런 다음에 실제 시공할 때는 적용시켜서 시공을 기존보다 트러블 없이 빨리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점은 시공 단계에서 고치고,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 다 했어. 그러면 가상 공간에서 미리 만들어진 우리 모델링을 어디다가도 적용해요? 여기 건축주. 여기엔 뭐 해서 해요?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단지 설계사에서만 딱 쓰고 딱 손 터는 게 아니야. 시공 상태에서 딱 요긴하게 써먹고 우리 건축주가 요긴하게 또 써먹는데, 그래서 가상 공간 안에 실제와 똑같은 객체가 건축물이 들어있는 거, 그게를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얘도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은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 동안에 각 단계, 설계 단계, 시공 단계, 고객, 건축주의 정보, 모든 정보를 갖고 가상 공간 안에서 미리 건축물을 구축하여 잘못된 것은 적용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건축의
표현 방식이다 라고 BIM을 정의합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어디 가도 이런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건축 정보 모델 뭐 이 정도만 간략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본질적인 이유도 모르고 레빗을 배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선생님 처음 만난 그 본질적인 이유, 그리고 레빗을 배우러 온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거, 그래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 어떻게 튀어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어때요? 괜찮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렇게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레빗에 대해서, 레빗 아키텍처란 도대체 어떤 놈인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